이걸 예. 또 현 정권 들어와서 탈원전에 관한 걸 이걸 가지고 다 하고 예. 이렇게 되면은 과연 이제는 공무원들이 고위 정책 결정자들이 예. 뭘 하겠냐 말이야. 아, 예, 상부에서 문서로 지시한 것만 하지 않겠어요? 예. 그러면 뭐 공무원들의 창의성, 자발성은 예. 완전히 그냥 없는 거잖아요. 난 그래서 예. 지금 이런 것을 좀 끊어야 된다고 보죠. 끊어야 예, 된다고 예. 보고. 근데 예, 그게 예. 제일 큰 하나면 또 하나는 예. 우리나라 그냥 껐딱하면 명예훼손 예. 고소 고발하는 거. 예. 그게 뭐 지금 선진국은 되게 뭐 특히 보도기관에 의한 명예훼손은 민사 문제지 예. 형사 문제가 아니잖아요. 근데 이거를 뭐 퍽퍽하면 그냥 고소 고발해서 예. 그러면 경찰 검찰이 그냥 그 반동당하면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의 명예가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가 보다. 이 낭비가 그 명예훼손 민사소송하면요 기껏해 500만 원 나온다고. 그런 것은 좀 법원이 그 동그라미 하나 덮치는 식으로 해서 아예 그냥 못하게 그래서 좀 겁을 주는 거지. 두게 해서 이게 민사 문제로 하는 게 난 좀 필요하다고 봐요. 전직 대통령이 현직 장관을 고소 고발했다는 거. 대한민국만 따지면 돼. 세계에 없는 일.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 적인 인물 같으면은 이게 잘못된 사실이 나왔을 거면 자기 스스로 발언할 수가 있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러면 되는 거지. 기자회견 나서 일반인 같으면은 그게 안 되니까 민사소송 한다 그러는데 아니 그 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대가 전직 대통령이 현직 장관을 세상에 없는 일이지.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난 전직 대통령이 과연 그 정상적인 그 법률가로서의 그 상식이 있는가? 난 좀 그게 의심스러워. 우리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은퇴하고 나서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. 없었죠. 그거는 뭐 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. 자기 마지막 한 해가 너무 좀 부끄럽게 끝났다. 그래서 당신이 좀 사귀고서 했는데 또 그분은 또 그게 철학일 수도 있어.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뭐 거의 없었고 다만 이제 좀 그때 뭐 노 대통령 뭐 그런 경우가 조금 몇 번 남북 관계 특히 남북 관계 같은 건 자신의 일종의 모든 것이잖아. 뭐 이런 정도였는데 그다음에 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뭐 그런 말할 그건 자격이 없었고 자기가 자체가 없었고 그런데 그럼 왜 전직 대통령한테 우리가 무슨 연금을 주느냐? 좀 조용히 있으라는 거 아니야? 그렇죠. 그리고 대통령 부인한테 그 홀로 남은 부인한테 세계에 없는 거야. 그 무슨 경호원 비서가 왜 필요해 도대체? 그 세계에 없는 거야. 미국 대통령 뭡니까 그만두고 나서 되게 좀 나이가 들기 때문에 이렇게 부인이 오래 살지는 않는데 특히 이제 레간 대통령 부인은 그 레간도 12년을 살았어요. 그 자기가 대통령 부인 연금 자기가 사양했다고. 이거는 내 남편이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그랬다고. 그러니까 거긴 또 이렇게 액수도 이렇게 우리보다 많지가 않아. 그래도 우리는 이게 어마어마한 거야. 전직 대통령과 어쨌든 배우자 연금이 합당한 거에 대해서 그걸 좀 검토해야 된다고 봐요. 지금 문제는요. 지금 이제 7개월 남았는데 공직선거법 이게 지금 전혀 타협이 안 돼 있고. 그게 뭐 되겠습니까? 되지 않아요. 안 되죠. 요새 뭐 저 얘기 나오더라고. 비례대표 전국 리스트가 아니라 지역 권역별로. 근데 그거 하면 나는 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. 권역별로 하게 되면 이제 앞보는 사람들이 좀 이런 있는데 그것은 하나 좀 조심할 것은 이게 제 3당 4당인 경우는 전국을 단일권으로 해야 한 사기로 더 얻습니다. 그렇죠. 그렇습니다. 이렇게 되면 이게 두 당이 그냥 갈라가는 게 돼버려요.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그 선거 이제 개혁에서 3당 4당을 키우겠다고 하는 건데 권역별 대표 비례대표가 되면 사람 심리가 조금 뽑으니까 자기들 1번 2번 그냥 찍지 3번 안 찍는다고. 그래서 권역별 비례하는 나라 보면은 북부라파 같은 경우는 거기는 지역구가 원래 없으니까 그것만 있으니까. 그다음에 이태리 같은 경우는 그게 뭐 절반이기 때문에 그 권역별 비례 의석이 굉장히 많다. 근데 우리는
겨우 뭐 지금 40몇 석 47석, 가지고서 이거를 뭐 권역별로 하는 것이 예. 그게 더 합당한가는 문제도 있고 권역도 보면 이렇게 뭐 억지로 막 엮었잖아. 엄청요. 그러니까 뭐 호남하고 경남하고 예. 합쳤으니까 예. 그러면 이게 또 거기서 또 지역 그게 지역 대결. 지역 대결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영남 호남에서는 또 다 영남 사람이죠. 이쪽은 다 호남이다. 그럼 과연 이게 그 비례대표에서 그 의미가 없고 오히려 3당 4당은 그러니까 이게 나는 권역별 비례라는 것이 오히려 이게 선거법 개정하는 논의에 반대되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. 결국 그 의도한 대로 제3지대가 그 오히려 소홀에 막는 거죠. 제3당한테 불리하다고. 모든 제도가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그 선거법은 차라리 그냥 20대 국회에서 했던 것대로 그대로 원상회복하는 게 그게 차라리 20대 제일 나아.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연하게 뭐 자기가 뭐 제3당 또는 제3지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그 사람들이 좀 그 각기 어떤 그 국정 철학과 정책을 내세우는지 좀 그거를 좀 분명히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. 근데 사실상 2016년에 국민의당 그때도 그 안철수 대표가 그걸 좀 확실히 못하고 바람을 그냥 타버렸죠. 지역적인 바람을 그 바람, 흔한 바람에다가 이제 뭐 그 전북구에서 민주당보다 표가 더 많이 나왔잖아. 그거 지나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성공하지 못한 것은 이게 좀 제3당으로서의 어떤 확고한 그 철학과 어떤 정책 이런 것을 정립하지 못하고 3당으로 너무 선거에서 도취했던 게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호남에 다산의원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많이 그 아무래도 국회는 선수가 중요하잖아요. 그게 힘이 실렸고 또 이제 그나마 또 안철수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하고 틀어져 가지고